네, 이 시간에는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반대되는 욕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네, 생존과 즐거움도 반대가 되고요. 생존과 자유도 반대가 되고요. 사랑과 자유도 반대가 되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반대되는 게 내 안에 같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면, 갈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성경 인물을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욕구가 다 높더라고요. 자, 생존의 욕구가 높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엄청나게 잘 지켜요. 또 사랑의 욕구가 높아서, 어, 자기가 친구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도 하죠. 그다음 힘의 욕구가 높아서, 골리앗을 상대로 막 힘차게 나가서 싸워 이기는 힘의 욕구를 발휘하기도 해요. 또 자유의 욕구가 높아서 심의가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사람 욕하라 그래라를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즐거움의 욕구가 높아서 어,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오니까 막 이렇게 살갗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자, 이런 것들이 다윗이요. 다윗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다윗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섯 가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갈등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상반된 욕구가 같이 높으면요. 일단 생각이 많아져요. 생존만 생각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생존 생각에다가 즐거움도 생각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유도 생각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자유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서 빨리 결정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결정이 느린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앞뒤가 다르기도 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생존으로 하는데 행동은 즐거움을 한다거나 자유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이 다섯 가지 욕구가 다 높아요. 근데 저희 딸은 뭔가를 해주면서 되게 투덜거려요. 내가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 네 하면서 아우 자기 너무 힘들대. 하기 싫대.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도 아니 그건 아니고 하겠대. 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해주고 있는 걸까요? 욕구로 보면 이해가 돼요.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야,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욕구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의 욕구가 높아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자유가 높으니까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힘의 욕구가 높아서 그걸 표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욕구이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욕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태가 늘 혼돈과 불안한 감정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원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울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울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움과 생존이 같이 높을 때예요. 즐거움은 모험을 하고 싶은데 안전하고 싶기도 해요. 또 즐기고 싶은데 쉬고 싶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고 싶기는 한데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마음이 또 들어요.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데 또 한편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마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즐거움과 생존이 높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을 간다 그럼 계획을 너무 잘 짜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디 갈까? 그럼, 핸드폰으로 짜다다다다 찾아서, 여기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사람. 쿠폰 할인, 카드 할인, 뭐,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맛집.
싸고 맛있는 집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딜레마 상황으로 딱 하면 가기로 했던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어떤 때 생길까요? 예를 들면 거기에 치안이 되게 안 좋아졌대. 이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아니 뭔가 좀 몸이 아플 것 같아. 이러면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과 생존이 높을 때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면요, 즐거움과 생존이 같이 높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놀면서 실컷 막 놀고 있어요. 아, 숙제해야 되는데,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놀고 있는데, 이 놀이에, 몰입이 될까요? 몰입이 안 되겠죠. 놀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니까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숙제를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을 잘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요만큼 써놓고는 그게 뭐지? 재미나는 거, 그거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계속. 자, 이러면서 집중이 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즐거움과 생존의 딜레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자유가 높을 때요. 사랑은 소속이 되고 싶어요. 근데 혼자 있고 싶기도 해요. 자유니까. 또 친밀감을 누리고 싶기도 한데 가까워지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기도 한데,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사랑과 자유. 그래서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음, 혼자는 외로워. 근데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집에서 나가는 건 너무 귀찮아. 근데 나가서 만나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요, 이제 이 사랑과 자유가 높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욕구와 만났을 때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생겨요. 자, 사랑의 욕구가 볼 때는 아까 앞에서 친밀함의 기준이 달랐죠. 근데 사랑과 자유의 친밀함이 좀 사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는 사랑과 자유에게 너 나랑 친해졌으니까 우리 또 같이 집에 갈까? 같이 어디를 가자 그러는데 자유 욕구는 아니 나 혼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욕구가 볼 때는 어머 쟤 나랑 친하다 그랬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밀어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게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너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줘. 너 무슨 일 있었어? 얘기 좀 해봐. 아니야, 괜찮아.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저 사람 나랑 친한데, 나랑 짝꿍인데, 왜 단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지? 또 서운함이 쌓여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저 사람은 날 진짜 좋아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그 사람과 절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나요? 자, 사랑 욕구의 친밀함의 기준과 사랑과 자유 욕구의 친밀함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과 자유가 높을 때예요. 자, 규칙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요.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기도 한데 또 마음대로 일탈하면서 막 살고 싶기도 한 거예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생각이 많은 이유들이에요. 왜냐하면 규칙과 상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생각이 많겠죠. 자,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적에는 생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정말 예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자, 그렇게 학교에서 너무 생활을 잘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학교 가기가 싫어. 나 학교 너무 재미없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 선생님이 볼 때는 모범생이에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얘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통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생존과 자유의 문제예요.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집에서 투덜거릴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생존과 자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존을 써서 참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나는 참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막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고 있는데, 쟤네는 왜 못 참지?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학교 가기가 힘든데, 어떤 애들은 맨날 장난을 치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울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생존과 자유에서 생존을 선택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생존과 자유가 높으면서 힘까지 같이 높으면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앞에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생존과 자유가 높아서 되게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 친구들한테 어떤 행동을 해요? 자, 무엇일까요? 따다다다다다. 네.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고자질을 하거나. 왜요? 왜 고자질을 할까요? 난 불편한데. 나는 참고 있는데 쟤는 안 참잖아요. 선생님, 쟤는 자꾸 이래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힘이 같이 높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야, 너 조용히 해. 너 그 선생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지적질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어른들이 너는 왜 네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만 그러니? 너만 잘하면 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왜, 고사질을 하고 지적질을 할까요? 네, 자기도 규칙에 대한 상식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볼 때는 자기도 잘 못해요. 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던 아이가요, 나이가 조금씩 들잖아요. 자유를 선택해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싶어요. 아니면 숙제로 내준 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생님 혼날 것 같아. 선생님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래도 불편, 저래도 불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생존과 자유가 있을 수 있는 딜레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 딜레마 속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사실 빨리 성숙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나이가 좀 들면요. 어떤 욕구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욕구를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욕구를 써야지라고 하면 딜레마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욕구를 다독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지금 생존을 쓰고 있는데 자유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래, 자유욕구가 지금 힘들다. 내 마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지금 불편해하는구나. 그래, 불편할 수 있지라고 알아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욕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어떤 행동 특징, 욕구별 행동 특징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제 행동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